정상에 가깝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혈액검사 결과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는 다시 꺼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총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중성지방이 경계선입니다. 아직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괜찮구나,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냉혹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지혈증은 우리에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를 하는 법도 어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평소에 특별한 병도 없었어요. 혈압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환자분의 혈관을 열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지혈증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것이니 조금 높은 건 괜찮다고, 아직 약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순간에도 우리 혈관은 하루하루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고지혈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 제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는 이미 위험의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의 섬세한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피의 흐름이 탁해지며 느려지고 결국 산소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조금 피곤한 것뿐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바로 이 아니란 생각이 우리 혈관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언젠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춰 세워야 할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혈관벽을 긁어내고 끈적한 기름 찌꺼기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며 피가 흐르는 길을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모든 파괴적인 과정이 몸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통증도, 열도, 눈에 보이는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체격도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내부는 이미 기름 찌꺼기로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평소 건강하셨는데요. 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고지혈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부터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지만 약을 먹기 싫다며 거부하셨습니다. 음식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조심한다는 음식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커피로 시작하고 점심엔 흰쌀밥에 국, 저녁엔 기름진 반찬을 드시면서 나는 많이 먹지 않으니까 괜찮다, 채소도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혈관은 장이 아니라 구성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믿음, 그리고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고 관리하려고 했어요. 다음 검사 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지혈증. 방치하면 끝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25년 동안 혈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제 눈앞에서 지켜본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그저 불편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망가진 혈관을 되살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이며 가장 안전한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의 진짜 위험성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까요? 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한 명의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대부분 몇 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치를 설명하고 약 처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대개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식사 조절 조금 하세요. 운동 조금만 더 하세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이 떠다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관 안을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질수록 혈관벽에 끈적하게 들러붙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원래 아주 매끄럽고 탄력이 있는 관입니다. 피가 빠르고 원활하게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것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을 보내 이 상처 부위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면역 세포들이 엉겨붙어 마치 찌꺼기처럼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의 지름이 서서히 좁아져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심계점을 넘게 됩니다. 혈액이 더 이상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급사로 이어지는 때입니다. 고지혈증이 이토록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왜 약을 바로 쓰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고지혈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닙니다. 혈관벽의 만성적인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이미 생긴 찌꺼기들을 안정화시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혈관 그 자체를 보호하는 치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이 나빠진다, 근육이 녹는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 어떤 부작용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살이 안 쪘으니까, 나는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나는 채소를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체중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은 식사를 해도 혈중 지방 수치는 훨씬 더 쉽게 올라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지방 대사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빵, 달콤한 음료,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 노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학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췌장과 간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서 혈당까지 높은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이 상태를 조금 높은 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진짜 문제입니다. 수치는 그저 숫자로만 설명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구조적인 파괴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무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를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기는 가속 장치와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시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혈관이 망가지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알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비로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의사로서의 진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는 혈관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선택도 있지만 반대로 혈관을 매일 조금씩 파괴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괴적인 선택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제가 25년 동안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자주 확인한 혈관 파괴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끊어내도 여러분의 혈액 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먹는 달콤한 탄수화물 중심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빵, 잼, 꿀, 시리얼, 그리고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을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우리 몸에는 이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무섭게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중성지방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고 점심 전에 배가 더 고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지방 찌꺼기로 계속해서 공격받게 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중성지방 상승, 총 콜레스테롤 상승, 좋은 HDL 콜레스테롤 감소. 이 세 가지 변화가 아침 식사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국과 반찬 위주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건강식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과 찌개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활발히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려는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섭취한 지방과 탄수화물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고 혈액 속 지방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손상 부위에 LDL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즉, 국과 반찬 위주의 저녁 식사는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덮는 이중 공격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저녁을 든든히 먹는 습관은 혈관 입장에서는 하루 중 가장 버거운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액은 천천히 흐르고 지방은 더 오래 혈액 속에 머무르며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침 검사보다 저녁 식사의 내용이 고지혈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안일을 많이 한다. 나는 시장도 걸어 다닌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이 정도의 활동은 운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이 따뜻해지며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안일이나 잠깐 걷는 이동은 대부분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이 연료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혈액 속 지방은 여전히 쌓여만 갑니다. 이 착각이 고지혈증을 가장 오랫동안 끌고 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식사 조절이 느슨해집니다. 오늘은 좀 움직였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이 아니란 생각이 혈관을 다시 한번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탄수화물, 저녁에 국과 반찬 위주의 식사, 그리고 운동을 대신한다고 믿는 불충분한 활동. 이 조합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은 이 패턴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고 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고지혈증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망가져가는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 식사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혈관 파괴 습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리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막연한 노력이나 일시적인 다짐만으로는 혈관의 상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데에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적용하는 혈관 회복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 원칙들은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에게도 아직 약을 먹지 않는 분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원칙, 먹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관리에서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는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바로 단백질과 섬유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지방이 혈액으로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시작할 때 고기나 생선, 두부나 계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면, 빵의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 하나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먼저 들어오면 그날 하루의 혈관은 이미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지방을 무조건 줄이지 말고 지방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고지혈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름진 음식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튀김, 가공육, 마가린, 과자 등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을 더 쉽게 산화시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지방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대사 기능이 더욱 떨어집니다. 이는 오히려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식사의 양과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십시오. 혈관 회복에서 저녁 식사는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거의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혈액 속 지방이 밤새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서는 국과 찌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국물은 혈관을 자극하고 체액 균형을 깨뜨립니다. 혈관 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저녁은 씹는 음식 위주로 간결하고 담백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운동은 시간보다 강도와 지속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 속 지방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 이 상태가 최소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운동을 해도 지방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오르막 걷기 이 정도 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5번째 원칙,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원칙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회복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중 음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 속 중성지방과 간에 쌓인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무리한 단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혈관 회복을 놀랍도록 가속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고 지방의 종류를 교체하며 저녁을 가볍게 먹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원칙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혈관은 하루 이틀의 노력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달 뒤에 혈액 수치를 만들고 그 수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현실 속 식사와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서 해 먹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의 변화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액 흐름이 결정됩니다. 먼저 잘못된 아침 식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식빵 한 조각, 잼, 달달한 커피. 이 조합은 간단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가장 나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하나, 섬유질 하나,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2개와 김이나 나물 조금, 그리고 밥은 소량으로 곁들이는 겁니다. 또는 그린 요거트와 견과류, 베리류 약간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의 균형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말이 무질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국수, 볶음밥, 덮밥 같은 단품 메뉴는 먹고 나서는 든든하지만 2시간 후에는 피곤함과 졸음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점심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하나, 채소는 접시의 절반, 밥이나 면은 주먹 크기 하나, 이 비율만 지켜도 혈액검사 수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는 튀김보다는 구이, 볶음보다는 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의 전략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저녁은 단순히 줄이는 식사가 아니라 바꾸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굶거나 아예 대충 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되 영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구이 소량, 두부나 콩으로 만든 요리, 데치거나 익힌 채소. 밥은 가능하면 아주 소량 또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과 찌개는 매일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라면 국물이 많은 음식, 그리고 야식. 이 3가지는 혈관 회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 간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간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 이것들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대신 견과류 소량,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처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간식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혈당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생활 속 활동의 재정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안일만으로는 고지혈증 관리에서 필요한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걷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속도를 조금 빠르게, 팔을 힘차게 흔들며 숨이 약간 찰 정도? 이 상태를 20분 이상 유지하면 혈액 속 지방은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6번째,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높았지만 약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식사 원칙과 생활 습관만 적용하셨습니다. 아침을 바꾸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매일 30분 걷기.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몸이 먼저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이 변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지속 가능한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번의 작은 선택이 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무엇이 혈관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망가진 우리 혈관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